안녕하십니까, 정다인입니다. 어떠한 사회든지 약간의 안전을 위해서 약간의 자유를 버리는 사회는 어떤 것도 가질 자격이 없으며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얘기죠. 사흘 전이죠. 지난 23일 의장 직권으로 상정이 됐던 테러 방지법의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혹은 어떤 독소 조항을 삭제한 합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죠.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가 뭐냐? 쉽게 말해서 무제한 토론입니다. 원어는 스페인어죠. 필리부스테로. 해적 혹은 용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장집단, 즉 무허가 용병단체를 말합니다. 현재 민주주의 의회 시스템에서는요,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수당이 국민 여론을 잘 수렴을 하고요, 또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비록 소수의 반대가 존재할지라도 세상 어느 경우라도 100% 만족이라는 있을 수 없으니까요. 합의에 합의를 거듭하면서 큰 불만 없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다수당이 그렇지가 못하다면, 만약 폭력적이고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아준 국회의원들이라고 하지만 선거 이후에는요, 사실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그것이 바로 현재 정치 시스템의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공약 수준과 공약 실천 여부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것이 잘 안 될수록 다수당에 의한 어떤 일방적인 의사집행이 일어날 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소수당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담이 있죠. 생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 고양이가 아니었나요? 어쨌든 이럴 경우 이 소수당이 쥘 수 있는 최후의 칼자루 혹은 최종 병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정기전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으니까 말이죠. 필리버스터는요, 무제한 토론이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발언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걸 제지할 수 없습니다. 발언 이후에는요, 표결이 이루어져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의원들은 국회를 마냥 떠나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정이 중단되는 셈이죠. 즉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진행 방해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좀 너무하지 않나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러한 의결 방해 행위는 생각보다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로마 시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내놓았던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건요, 퇴역한 로마 군인들에게 민간인으로 정착을 쉽게 유도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에게 일정량의 토지를 제공한다라는 취지로 추진이 된 법안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걸 반대했던 카토라는 사람은 원로원에서요, 하루 종일 연설을 진행합니다. 첫날을 꼬박 연설에 임했던 카토는 둘째 날 연단에 다시 서서 전날 다 못한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죠. 이걸 첫날에는 쭉 참고 지켜봤던 카이사르였는데 둘째 날에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경비대를 불러서 원로원 밖으로 이 카토를 쫓아내게 되죠. 하지만 현대 민주정치에서는 이러한 일은 불가능하죠. 경찰을 불러다가 의원을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요. 필리버스터는요, 주최자 스스로 중단할 때까지 멈출 수 없습니다. 물론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중단을 만약에 찬성한다면 강제로 종료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이번 국회에서는 여당이 그 정도의 다수 세력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죠. 이걸 다행으로 생각할지
아니면 불행으로 생각할지는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필리버스터의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안보가 중요하냐, 인권이 중요하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가 토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안보와 인권 간의 다툼은 사실 메마를 일 없는 좋은 토론 주제죠. 토론이 근데 왜 중요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죠.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커플이시라면 트러블이 생겼을 때, 야, 우통 까고 우리 주먹으로 승자를 결정하자. 이렇게 말하시지는 않죠. 물론 이따금씩 레슬링이 아주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커플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니까요. 뭐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친구 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버지 글러브를 끼시죠. 아들아 피스를 단단히 입에 물거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대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입장을 재조명해 볼 수도 있고, 또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다각화시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뭐가 빠졌는지, 내가 뭘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라는 것들, 입장은 충분히 고려해 봤는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이게 이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짚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벌어진 이 쟁점 또한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바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구도는 이렇습니다. 안보가 더 중요해. 왜냐하면 안보 없이는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테니까. 결론만 놓고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나라의 북한 혹은 여타 세력에 의한 일종의 9.11 테러가 재현되지 말라는 법은 제로, 0%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안보에 소홀히 해서 만에 하나 북한에 의한 적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다면, 그렇죠. 뭐 기존의 인권이라는 것이 언제 존재했는지도 까마득할 정도로 잊혀지게, 사라지게 될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앞서 나간 얘기입니다. 안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게 맞지만요. 그 이유가 북한의 적화 통일 가능성을 완벽하게 방지하기 위해서라든지, 대형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기에는 좀 지나치게 오버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게다가 기존의 국가보안법과 형법 등에는요, 테러 용의자 및 가담자 등을 엄단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이미 존재합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이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요, 의심 가는 사람이기만 하면 누구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법을 적용시킬 수 있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건 국정원의 진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이시라면 노조라는 것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게 될 가능성도 있게 되겠죠. 또 여러분이 학생이시라면 등록금 인하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상당히 불합리한 요구들,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는 것도 곤란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정적인 테러 의심 후보를 골라내기 위해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국민을 대상으로 감청 또는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전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정원의 감시 역할이요, 어느 특정 정권이나 정당 혹은 이익 세력의 입맛에 맞도록 정보를 취합하고 분류하고 행동하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현재 여론들을 대략적으로 간추려 보면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소해 보일지라도 어떤 사생활, 개개인의 인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대체 무엇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또 무엇을 약속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내가 대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할 수 있다. 나 용납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그 주체를 나는 신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우려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안보가 있고 다음에 인권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밀어붙여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입장입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현재 사흘에 걸쳐서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는 야당은요. 크게 앞서의 두 가지 입장을 대변하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그 국가보안법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은 철폐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만 독소 조항에 해당하는 악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삭제하고 그리고 담당을 국정원이 맡아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희 여당이 새누리당이 합의만 한다면 나 두 번째 입장까지 유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새누리당의 입장은 정부와 함께 아주 강경합니다. 합의 없음의 태도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아주 강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의 힘은 기본적으로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단하시기 좋게 몇 가지 사실들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나라에는요 예전부터 테러 방지 대책 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무려 1982년부터요 34년간 존재했던 기구죠. 국가 테러 대책 회의라는 것이 공식 명칭입니다. 그리고 이 기구의 의장은요 국무총리죠. 원칙상 반년에 한 번씩 그리고 1년에 총 2차례씩 회의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국무총리는 그 기구의 존재를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라고 인정했죠. 즉, 단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는 단체라는 말입니다. 일단 정부는 이러한 기존에 존재했던 기구의 어떤 존재조차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했다라는 사실 그런 아이러니한 비판, 아이러니에 대한 비판을 절대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가보안법과 또 형법 등에서요 그 테러범과 그에 준하는 성격의 가담자 등을 엄벌에 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테러 이후에 사후 처벌, 즉 사후 처리, 즉 처벌에 국한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방지 차원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그건 어느 정도 가능한 이야기인 건 사실이죠. 테러는 한 번의 행동으로 사실 사회에 어마어마한 어떤 피해를 입힙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요. 사실 더 큰 피해는 사실 정신적인 차원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이 있죠.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사상자 보상 그리고 건물 및 환경에 대한 복구 피해 이것보다 사실 훨씬 더 큰 것은 대외적으로 입게 될 손상이겠죠. 어떤 경제적인 부분, 외교적인 부분, 그다음에 정치적인 부분 모든 면에서 사실 아주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보다 더 큰 감수를 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셋째, 그러나 예방을 위한 조치라고 하기에는 사실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문제겠죠. 테러 방지법의 기본적인 골자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테러 방지법은 테러범을 잡는 법안이 맞죠. 그런데 그 테러범이
이 사회 어느 구석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당신일 수도 있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내 연인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테러리스트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을 좀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털어봐야 알 수 있겠죠. 털어봐야 여러분이 테러리스트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을 먼저 털어보고 그렇지 아닌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카톡뿐만이 아니라 메신저, 통화 내역, 그리고 동영상, 사진 촬영 내역, 그리고 TV로 뭘 보는지, 그리고 그런 분들 요새 많죠.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홀로 나갔다 오는 것이 걱정이 돼서 얘들이 잘 있나 안 있나 캠으로 확인하고들 하죠. 그 캠 내역, 당신이 지금 집에서 옷을 입고 벗는지, 그렇죠? 그리고 CCTV 모두 다 정부에서 합법적인 방식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조지 오웰의 1984 읽어보셨습니까? 혹자는 그래서 이걸 빅 브라더 법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넷째, 이 정도 희생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 분명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을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겠죠. 당신은 21세기 현재의 국정원을 얼만큼 신뢰하십니까? 사실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권한만 대폭 강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죠. 사실 이 법안이 실현이 되고 나면요,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대통령이 맞습니다만 실세는 국정원장이 되겠죠. 다섯 번째,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이 강력한 비난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어떤 언론에서도 약간 옹호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개인 방송을 만들고 있겠죠. 사실 필리버스터는 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전신이죠. 한나라당 때 적극 옹호되고 실행이 된 법안입니다. 시스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대표로 있을 당시에요, 통과를 시켰던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있죠. 국회 선진화법. 바로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공약집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었죠. 즉 여당과 정부는 현재 필리버스터를 발동하고 실행하고 있는 현 야당을 이 행위 때문에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제 살 깎아먹기 아이러니인 셈이죠. 여섯 번째, 본래 이 법안은요, 여당인 새누리당이 통과시켰던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 그 법안에 따라서 야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상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필리버스터가 발동이 된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유일하게 이것이 상정이 될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직권 상정을 해버리면 되죠. 근데 이 직권 상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요, 전쟁이 나거나 혹은 전쟁에 준하는 그 수준으로 심각해진 어떤 상황, 즉 내란이 일어난다던가 폭동에 의해서 국정이 마비가 된다던가 했을 때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여야의 동의 없이 안건으로 바로 상정시켜서 통과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바로 직권상정이라는 것입니다. 법제처에서는 이걸 이렇게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기 직전 같은 상황에서는 이 직권상정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말이죠. 즉 전쟁이 났으면 났지, 전쟁에 준하는 폭동 사태가 일어나면 났지, 그것이 일어나기 직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직권상정을 발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국회의장은요, 이 법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지식이 빠듯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야당의 어떤 물음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테러 방지법을 상정시키고 싶지만 사실 이 법안이 이러한 법이 있기 때문에 보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만 얼마 전에요, 국정원장과 개인적인 면담을 하셨다고 하죠. 회담 이후에 돌연간 입장을 바꾸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은 전쟁이 난 것과 다름없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직권상정을 해버리게 됩니다. 사실 국정이 마비가 되었다, 야당의 일방적인 폭력행위다라면서 정부 여당과 언론이 공격해대고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필리버스터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합법이니까요. 하지만 직권상정의 경우는 물론 이것도 합법이긴 합니다만 사실 애매한 구석이 있죠. 그야말로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사실 현재 상황을 정말로 전시 상황이다 혹은 폭동이나 내란 상황이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이 촬영을 위해서 오는 동안에만 해도요, 강남, 홍대, 북촌 이런 곳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돌아오는 길에 점심을 뭘 먹을까? 회사원들끼리 잡담하시는 걸 참 여러 번 들었는데, 칼국수 먹을래? 국밥 먹을래? 이걸 내란 상황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다고요, 왜 새누리당 의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마디 반론도 없느냐 이렇게 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첫날에요,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토론에 참여할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만 지도부 측에서 오히려 그건 시간만 늘려주는 꼴이다 라면서 참여를 차단시켰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이지만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보고 싶은 것은 매 국회 의정 활동마다 여야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필리버스터, 즉 끝장 토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가 많은 이들에게 현재 주목을 받는 이유는요, 아무리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일개 시민으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리고 마냥 찬성 혹은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주제에 관해서 심도 있는 정보들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모두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름 아닌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기존의 정치에서 보기 어려웠던 태도입니다. 사실 아쉽기도 하죠. 필리버스터라는 시스템을 빌어서만 가능했기 때문이겠죠. 우리 삶에서 어느 순간부턴가 토론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들과의 자리가 기분이 좋은 건요, 사실 그 사람과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평등하게 이야기가 가능했기 때문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 영역에서, 좋은 영역에서 토론이라는 것만 쏙 빠지게 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친구들과 또 이 뜨거운 감자를 한번 주제로 담담히 얘기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정치를 진일보시킬 수 있는 바로 기본적인 첫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이 동영상 먼저 보시고 나서 인터넷에 조금 더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정보들 확인할 수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